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한나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명사적 전환기를 뚫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해야 한다는 시대의 명령에 엄중한 역사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서민은 지금 고통스러운 삶에 희망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요구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진정 자랑스럽습니다. 끼니를 잊기도 힘들었던 가난한 청소년이 대기업의 CEO와 서울시장을 거쳐서 오늘 나라를 이끄는 자리에 나설 수 있게 한 바로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우리는 발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년 동안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사람보다도 비관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낙관의 역사가 비관의 역사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리더십에 있습니다. 무능한 이념 세력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기보다는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경제의 활력을 넣기보다는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투자 부진, 일자리 부족, 소비 부진의 악순환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각계 각층의 국민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민생의 신음소리는 아직도 저 귀에 생생합니다. 기회의 나라가 좌절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교도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에 끌려다닌 남북관계는 북한 핵개발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중심으로 나가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세계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경제 현장에서 세계와 경쟁하며 온 힘을 다해온 저로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주저하느냐, 새롭게 도약하느냐는 앞으로 5년 내에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5년이 한민족의 21세기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한나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힘을 믿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리더십이 바뀌어야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세기를 여는 창조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믿는 일들을 가능케 만드는 리더십이라야 합니다. 도전과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남들이 가지 않는 세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계 인류 국가의 한국적 모델을 그래야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넘어서 대한민국은 새롭게 도약해야 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 세계의 모범이 되는 국가, 세계 인류 국가를 창조해내야 합니다. 7% 경제성장, 4만 불 소득, 세계 7대 강국, 대한민국 실사치를 반드시 실현해내야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와 국제과학 비즈니스 도시, 교육 개혁 등
우리 국군을 육성시킬 창조적 프로젝트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해야 남북 관계도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풀고 신한반도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북한 경제 3,000달러 시대를 열어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북한의 발전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워싱턴과 베이징, 모스크바, 도쿄와 함께 평양의 문을 저는 열어나가겠습니다. 실용적이면서도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외교로 나라의 위상을 올려놓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우리의 꿈입니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는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입니다. 중산층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생의 주름살을 펴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회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이야말로 자유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90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꿔놔야 합니다. 인생 2모작 시대에서 이제 3모작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유년부터 노년기까지 자기 개발과 자아실현의 풍부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학습과 일, 여가가 3대 엔진입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국가가 책임질 테니 국민 여러분 마음껏 뛰십시오 라고 말씀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나라,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이것이 바로 세계 인류 국가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쟁에 뒤지거나 원천적으로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세계 인류 과학자, 금융인, 투자가들이 살고 싶어하며 세계 각국들과 돈독한 관계를 갖는 강한 나라로 탈바꿈합니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이것이 바로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기본 목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한나라당 당지 여러분, 저는 말을 결코 앞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실천으로, 일로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을 보여주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시절 저는 제가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예산도 절감했습니다. 도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늘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일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국가 최고 경영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 잘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 없이는 새로운 발전도 새로운 도약도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실패를 자인하고 스스로 해체되고 있는 정치 세력에게 다시 나라를 맡길 수는 결코 없습니다. 무능한 세력을 유능한 세력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그 중심에 우뚝 서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후보로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한나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는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함께 하면은 반드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계 인류 국가를 향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새 길을 가겠습니다. 용기와 분투, 도전, 희생의 정신으로 역사 앞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여러분과 성원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자분들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소속사와 이름을 밝히고 무슨 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들어주세요. 예, KBS 조지영 기자님. KBS 서정 기자입니다. 이상일에서 국민적 최고 권력자가 아닌 최고 권력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입니다. 어떻게 어떤 분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라도 확신을 심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 예비 출마 선언이 이미 예정된 일정이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거 알지만 강대구가 내놓은 중재안을 들어서고 여전히 우리가 수고스럽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하신 것을 자칫 박 전 대통령 측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선 중재안을 박 대표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실 경우 혹시 이상민이 직접 박 대표님을 만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국민을 향해서 잘 사는 국민, 또 강한 나라,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선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서진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경제 살림에 있어서 저는 오랫동안 실물 경제를 해왔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모든 인류 기업가와 또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오면서 저는 열린 사회가 올 것을 믿고 저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분의 한 몫을 저는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첫째도 경제 살리기, 둘째도 경제 살리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를 살리는 이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은 실제 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경제를 살리는 일에 저는 또 그 일을 실천하는 데 전념을 하고 또 반드시 동북아에서 어느 나라 못지않은 우뚝 선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날짜는 사실 오래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강재섭 대표가 갑자기 발표함으로써 날짜가 좀 중복이 되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것을 바꾸기가 좀 뭐해서 저희가 오늘 그냥 계획대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박근혜 전 대표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한나라당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결정에 누구 못지않은 불만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뜻과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심의 반영이 저는 사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기보다는 저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따가운 눈총과 우리 한나라당 모든 당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를 제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주위의 반대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안을 당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저 카이니플스의 질문이 있습니다. 출마식이 너무 까딱해서 부드러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월급을 사회한 채 전액 기부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이 되신다면 서울시장 재직처럼 급여를 전액 기부할 의지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이 식지수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문제인데요.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고 또 일부에서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낸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부동산 문제, 가장 구체적인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서울시장 때 월급을
어디다 줬다 하는 것은 알려지길 바랐던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서울시장 때는 부득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 환경미화원에 혹시 상처를 입는다든가 부상을 당한다고 이랬을 때 아이들의 고통을 봐서 제가 그 환경미화원이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자제들을 위한 기금으로 제가 전액을 내놨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은 제가 뭐 여기에서 자신말을 하면 생색을 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서울시장이 되기 이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또 서울시장 했던 방식대로 제가 나름대로 그냥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고요. 부동산 문제는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바로잡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서민들의 고충을 들어준다는 의미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확보해야 된다. 또 일관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 중에서 지금 세금이 많이 나오는 문제, 고세에 대한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종합부동산에 있어서는 한가구 주택을 장기간 갖고 있었던 사람, 또 은퇴자 이런 예외 규정을 둬서 그에는 면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일관되게 투기를 목적하는 사람과 일생 동안에 오랫동안 일가구 1주택으로 살아온 사람과 똑같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은 조금 현명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단지 부동산 정책은 저는 확고하게 일관된 정책과 또 공급의 확대 여러 가지 종합적 대책으로 이건 제가 한번 잡아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시장님, 지금 마이크가 오기에 좀 불편한 위치에 있어서 육성으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중예술 홍민철 기자입니다. 서민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서민들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한미 FTA와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 EU FTA 같은 거대 시장의 개방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바나나는 850만 원을 넘어서 900만 원으로 시작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방안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와 FTA 문제는 반드시 직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FTA를 통해서 우리는 시장을 더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의 기회를 더 줌으로써 서민들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 단지 직접 피해를 입는 낙농업자나 거기에서 있는 몇 업종은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부가 철저하게 보상과 더불어서 미래 경쟁력이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써서 언젠가는 경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걸로 바꿔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정규직은 저는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와 또 노동의 유연성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고 상호 비판적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너무 경직되면은 기업의 고용정책이 오히려 경직돼가지고 비정규직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고용의 기회가 많아지면 비정규직에는 가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면 5개 정도, 6개 정도의 일자리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선택을 일하는 사람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일자리, 정규직, 조건을 따져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적으니까 비정규직이라도 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건 제도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근본적인 해결은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 비정규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시고 오늘 제17대 대통령 출마 선언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두 고맙습니다.
사는 국민이 나타났습니다. 강한 나라를 위해서 유명한 국전 중장께서 제17대 대장을 하고요. 출마하시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기자 여러분과